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 어떤 엄마가 되고 싶습니까? 제가 여기 5가지 유형의 엄마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잔다르크형 엄마. 인성을 중요시하는, 강조하는 엄마입니다. 두 번째, 퍼페트형 엄마. 정성을 아주 강조하는 엄마입니다. 세 번째, VIP 입시 코디네이터형 엄마. 이거는 아주 본성을 자극하고 아주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불태우는, 태워주는 엄마입니다. 네 번째는 페리스 힐튼형 엄마. 아주 극성적으로 매달리는 엄마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로열 패밀리형 엄마. 명성과 지위, 그리고 아주 자신의 보여지는 화려한 삶에 이끌려 있는, 휩싸여 있는 엄마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세요? 이 유형 중에 고르라고 하면 안 고르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이 5가지가 모두 다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회에서 살아남는, 경쟁을 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일제시대의 잘못된 교육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새마을 운동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운동은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가치관을 바꾸어 버린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새마을 운동이 가진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적인 측면만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아주 위험한 시도를 시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사는 것이란 곧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하는 공식을 사람들에게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잘 살기 위해선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곧 열심히 일을 해서 뭘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직업은 잘 살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했던 사회가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회가 되었던 것이죠. 이 같은 일 덕분에 우리 사회는 아이를 교육하는 것에, 돈을 버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 집중하는 쏠림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번의 유형의 엄마나 5번의 엄마, 3번의 엄마 유형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오늘은 사람들이 인성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 인성을 어떻게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갈 수 있을까? 저는 5가지 모두 다 갖춘 아이로 교육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을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이의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다시 말하면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죠. 첫 번째, 자기의 감정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표현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죠. 아이의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방법은 똑같습니다. 꾸준히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고 재교육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 경험을 쌓게 되면 그 경험에 따라 나오는 부산물들의 실망감이나 핀잔이나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설명하기보다 성공했을 때 칭찬해주고 보상해주고 또다시 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을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감 능력이 부족할 때 우리는 보통 대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가?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80~90%의 엄마들은 야단치고 비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야단쳐서는 결코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의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아이의 말을 잘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진지하고 열심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빠나 엄마가 TV 보면서, 핸드폰 하면서 아이의 말을 귓등으로 듣는 것 보여준다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이로 성장할까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데 있어서도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개 부모님들이 바쁘다 하는 것, 이 바쁜 거 뭘 위해 바쁘죠?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더 좋은 환경에 두기 위한 바쁨입니다. 그러나 그 바쁨 때문에 뭘 놓쳐버려요? 아이를 위하여 아이의 마음을 키우고 아이의 마음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부족함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휘를 돕기 위해 수첩을 들고 가 적는 느낌으로 평가하거나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그 아이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쌓이면 그 아이에게 바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대한민국의 보통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합니다. 아, 너가 그래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제 그만해. 엄마 이야기 들어.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굉장히 아이는 상처를 받고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참 억울했겠다. 엄마도 속상하다. 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처럼 하면 내가 더 불리해질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결코 아이를 야단하고 책망하고 교훈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아이 역시 남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도록 길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방법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소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아이의 감정을 읽도록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읽어주는 연습을 시도해야 합니다. 요즘엔 이렇게 교육합니다. 동화책을 이용해서 이 책에 나오는 여우의 기분은 어떨까? 이 아이의 느낌은 어땠을까? 이 고양이는 지금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왜 필요한가? 놀랍게도 공감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같은 질문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모르겠어. 몰라. 여러분 오늘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이 아이들이 가장 오랫동안 고민하는 장소가 어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문제집 앞?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가장 고민을 오래 하는 시간이 언제인가? 편의점 가서 음식 고를 때입니다. 그럴 때는 그 느낌에 대하여 나누는 방법들을 잊혀져 가고 모르게 되기 때문이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의 감정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엄마나 아빠가 아이에게 사건이나 사고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그 아이의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들을 올바르게 분출하고 표출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엄마와 아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3자의 이야기를 토대로 그 이야기들을 주의 깊게 하는 방법, 그리고 남의 편에 있어서 감정이 드러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방법, 그것들이 우리 아이를 더 자존감을 높이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같은 방법을 오늘날 언어를 바꿔서 감정 코칭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의 감정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에서 비롯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감정을 보다 정확하게 세분화해서 표현해 주는 것이죠. 아빠가 지금 화가 났는데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엄마가 지금 불편하고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은데 왜 그러한 단계에 접어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은 언어 습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해요? 한 가지의 단어로 아이들의 많은 감정을 함축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때요? 신조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조어들이 등장하면 어때요?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그 아이들의 모든 표현이 끝나버려요. 짜증나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학교가 어땠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몰라, 그냥 짜증나. 하지만 이 아이는 수많은 감정들이 마음 가운데 들었지만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짜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엄마나 아빠가 알아챌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짜증날 때 배가 고파서 짜증낼 수도 있고, 학교에서 친구하고 다퉈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신의 말을 다 들어두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감정이 섞여 있는데 그러나 아이들은 짜증나 한 문장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은 감정 표현을 활용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단어들을 활용하고 반복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께서 옆에서 도와주시면 이 아이들은 사회에서 이기적인 아이로, 인성 없는 아이로 커가는 것이 아니라 공감 능력을 충분히 배양하고 함양된 아이로, 사회 가운데 인정받고 배려받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는 보다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주로 중고등학교 진로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들과 상담을 요청할 때 대부분의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들을 물어보고 확인하곤 합니다. 어떻게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할까요? 라고 하는 부모의 일방적인 의견이나,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가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일방적인 생각들을 좁혀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렸을 때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기워주고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 한 상담학회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이 실태조사의 항목 중에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게임을 1시간 동안 못하게 하면 얼마나 더 공부를 할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게임이나 유튜브 방송을 못 보게 하면 영어 단어를 얼마나 더 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조사에 의하면 여자아이들은 2분, 남자아이들은 1분을 더 집중해서 공부한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억지로 공부하도록 앉혀놓고 그들에게 영어 단어를 외우도록 해봐야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통을 통해 교육의 필요를 깨닫게 하는 것 역시 공감을 해주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배양하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인물들을 키워내는 훌륭한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